네, 작가님들 계속 이어서 동영상 촬영법 우리 DSLR이 갖고 있는 초점 구동 소음과 초점 이게 우웅 하는 워블링 현상을 억제시키는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먼저 1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2편 그렇게 시청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보셔야 좀 이해가 빠르세요. 일단 핸드폰 동영상 촬영법에 대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촬영이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DSLR 렌즈의 1.4 렌즈 또 핸드폰 카메라에 있는 이렇게 조그맣게 쥐똥 많고 요만한 렌즈의 1.4 조리개 개방도하고는 서로 같은 1.4의 수치를 갖고 있지만 1.4라는 그 조리개 값은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입니다. 센서의 크기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 센서의 크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그 허용 창란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심도 포커스 아웃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카메라에 있는 1.4 렌즈를 다 개방해도요. 다 개방해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센서 자체 크기 차이도 있고 해서 1.4로 개방해도 아주 근접하게 핸드폰으로 근접한 접사 촬영이 아닌 이상에는 심도 포커스 아웃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도가 얕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영상 촬영할 때요 우리가 카메라를 만드는 제조사마다 동영상 촬영의 메커니즘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영상 촬영이 무난하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리개를 확 조여버려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죠? 조리개를 조이면 심도가 깊어지겠죠? 그렇죠? 심도가 깊어지니까 초점 관계로부터 좀 자유롭죠? 네, 초점 관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 촬영에서 심도를 깊게 하고 조리개를 조여서 깊게 하면 기본적으로 광학적인 메커니즘은 어떻게 돼요? 조리개를 조이면 노출이 어두워지죠? 네. 조리개를 개방했을 때보다 조리개를 조였을 때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이든 카메라든 그 상황들을 조리개를 조여서 어두워지는 상황을 반대로 노출을 정상 노출을 만들어 주려면 무슨 작동이 필요하죠? 만약에 카메라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조리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많이 건드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노출을 카메라나 또는 핸드폰한테 자동으로 맡길 때 핸드폰이나 카메라는 어떤 동작을 해서 노출을 맞추려고 할까요? 셔터 스피드를 바꾸거나 또는 ISO 감도를 바꾸겠죠. 네. 그래서 보통 동영상 촬영은요, 우리가 동영상 촬영에 프레임 수가 있습니다. 1초당 우리가 한 장씩 착착착착 찍는 거를 이렇게 묶어서 쭉 플레이하는 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에는 프레임 수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를 인위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그런 한계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나 핸드폰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즉 촬영하시는 작가님들이 조리개를 인위적으로 조여서 심도를 깊게 해놓은 상태에서 노출을 맞추는 방법으로 카메라든 핸드폰이든 이 장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손쉬운 방법은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는 것보다 감도를 올리는 게 더 손쉽겠죠. 그 방법을 DSLR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을 말씀드리죠. 일단은 심도가 포커스 아웃이 되는 그런 촬영은 조금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일반적으로 무난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심도 아웃이라든가 AF에도 문제가 빠른 AF 반응도 빨라야 되고 또 초점 구동 소음도 없어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로 가시는 방법밖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약간의 핸디캡은 갖고 있죠. 일단 심도를 깊게 만들겠습니다. 맨 처음에 촬영하시는 그 피사체가
만약에 움직이는 인물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주 가깝게 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활동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간 정도에 딱 그 서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일단 AFS 해놓고 그 상태에서 반셔터로 초점을 잡아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AF 영존이 녹색으로 바뀌어서 초점이 맞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바디 AF를 MF로 바꾸시고 렌즈도 MF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조리개를 보통 뭐 권장해 드리는 건 또 절대값은 아니지만 대략 한 F11 정도면 무난하실 거예요. 그러면 심도가 그 초점 아까 삐릭 맞춰놓은 기준으로 앞으로 전후로 심도가 깊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인물이 뭐 이렇게 피사체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네, 초점에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심도가 깊어지니까요. 네. 그러면 굳이 초점을 AF로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초점 워블링 현상으로부터 좀 자유롭겠죠.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럼 초점 구동 소음도 없고 AF를 그때 맞추는 그런 불편함도 없겠죠. 그 다음에 노출이 지금 F11로 조이면 실외에서는 뭐 그 낮에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실내 촬영하실 때 많이 어두울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레임 수를 미리 결정해놓고 촬영하니까요. 프레임 수를 결정을 미리 해놓고 촬영하시는 게 보통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 이렇게들 결정해놓고 하시죠. 보통 무난하게 그냥 일반적인 촬영일 때는 30프레임으로 촬영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네. 뭐 4K로 촬영하시든 일반 풀 HD 규격으로 촬영하시든 물론 상업적으로 촬영하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촬영이라면 뭐 4K에다가 갖고 있는 최대 성능인 그 프레임 수를 결정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AF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30프레임으로 찍으실 거면 30분의 1초, 60프레임을 찍으시면 60분의 1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M모드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M모드에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M모드에서 만약에 풀 HD 규격으로 30프레임으로 동영상 화질을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셔터 스피드도 30분의 1초, 그 다음에 동영상 풀 HD 규격으로 60프레임으로 화질을 설정하셨다면 그러면 셔터 스피드도 60분의 1초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조리개가 11이에요. 그렇다면 어두워질 테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도 버튼을 누르시고요. 감도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카메라 앞쪽에 있는 서브 커맨드 대열을 한번 톡 건드려 주시면 수동, 한번 톡 건드려 주시면 자동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즉 메뉴로 들어가서 감도 설정, 자동, 온, 오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너무 번거로워요. 간단하게 앞에 있는 버튼,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신형 기종들은 신형 DSLR은 셔터 버튼 바로 뒤에 ISO 감도 버튼이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다른 기종들은 위쪽에 있는 이 컨트롤 버튼 이쪽에 ISO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메뉴 버튼 있는 쪽에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뒤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또 일부 기종 뭐 플래그십 바디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모니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상단 인포 패널 말고 후면 아래쪽에 별도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인포 패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시 또 ISO 감도 버튼이 있죠. 자, 일단 갖고 계시는 기종에 맞는 ISO 감도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한 번 누르시면 수동, 또 한 번 누르시면 자동, 수동, 자동 그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해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는 계속 정상적인 노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앵글이 가게 되면 감도가 더 올라갈 거고요. 밝은 곳으로 가게 되면 밝은 곳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딱 적당한 그 양에 맞게끔 감도가 다시 또 내려가겠죠. 밝은 곳은 감도가 내려갈 거고 어두운 곳은 감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노출 편차가 거의 생기지 않는 노출이 안정적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동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네. 간단하죠? 이걸 앞에 그냥 이런 상황 설명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동영상 촬영하실 때 셔터 스피드 30분의 1초, 조리개는 F11에서 심도 깊게 두시고요. 감도는 자동으로 풀어 두십시오. 라고 하면 그냥 끝인데 그냥 그렇게 암기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가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암기 형태로 하는 거보다 그런 이유들을 밑에 바탕에 깔고 가시게 되면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빛에 대한, 사진에 대한, 또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 광학적인 메커니즘이 조금씩 하나씩 그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여러 곳에 지금 말씀드린 게 과연 이런 광학적인 메커니즘이 동영상에만 국한이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도 응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방법, 그래서 뭐 셔터 스피드 얼마, 조리기 얼마, 감도 얼마 이렇게 암기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값을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 네, 그거를 알고 넘어가시는 얘기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용법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화상 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풀 HD 규격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카메라마다 이제 4K로 촬영을 하는 카메라들이 이제 많아졌죠. 네. 이제 중상급기 새로 나온 카메라부터는 4K 즉 UHD 규격까지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상업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작가님들은 뭐 송출은 풀 HD 규격으로 뭐 송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이제 전부 다 4K 이상의 영상으로 다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계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들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영상이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동영상도 크롭해서 다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K로 촬영하시면 나중에 동영상 편집할 때 이렇게 확대나 축소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때도 송출은 마지막에 영상 렌더링은 풀 HD 규격으로 하지만 촬영 원본 데이터가 UHD 규격이라면 확대해서 막 이렇게 늘려서 할 때도 깨짐 현상이 없거나 그런 이제 화질적인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K 촬영이 이제 필요하시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네. 네. 대신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보통 일반적인 촬영하실 때는 그냥 풀 HD 규격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이 동영상에 많이 좀 심취해 계신다면 4K로 데이터를 남겨놓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활용 범위가 넓으니까요. 그러면 작가님들이 영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풀 픽셀 리드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서 전면을 다 쓰는지 아니면 4K로 촬영할 때 부분을 크롭해서 저장을 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850하고 780은 풀 픽셀 리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풀 프레임 카메라에다가 예를 들어서 1424 렌즈를 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4mm로 초광각으로 14mm로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그 14mm 영역이 다 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D5나 D6 또 다른 카메라들 보시면 이렇게 4K로 촬영할 때는 풀 픽셀 전체 센서를 다 쓰지 않고요. 과부하 때문에 그 요만큼의 안쪽을 조금 이렇게 모여라 꿈동산으로 이렇게 좀 줄여들게 돼요. 그러니까 D5나 D6는 사실은 최상위 플래그십 바디이긴 하지만 목적이 프레스 바디입니다. 기자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자 하시는 분들이 스포츠 기자라든가 보도 기자 이런 거 하시는 작가님들이 촬영의 어떤 그 기준에 딱 그 포지션을 맞춰놨기 때문에 동영상 기능은 좀 그렇게 아마 좀 서로 능력치를 나누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D5나 D6로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1424로 렌즈를 끼우시고 UHD 4K로 물론 풀 HD 규격은 전체를 다 쓰실 수가 있고요. 4K로 촬영할 때는 센서 전면을 다 못 쓰고 그 안에 크롭되어 있는 정도만큼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크롭되면 14mm 렌즈를 끼우시게 되면 위 상하 좌우가 잘려나가니까 실제로 기록되는 녹화 영상은 대략 14mm면 한 21mm 화각대 정도로 화각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동영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780이나 850이 맞는 정답이고요. 우리 DX 바디 같은 경우에도 D500도 상당히 성능이 좋은 바디인데 4K가 되기는 되는데 이 카메라도 크롭 DX 바디에서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작아져요. 그러니까 4K로 동영상을 좀 큼지막한 그런 데이터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780이나 850으로 가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780 같은 경우에는 센서 전면을 쓰는 풀 픽셀 리드 아웃도 되고 또 다른 DSLR하고 다르게 미러를 올리면 미러리스처럼 AF를 센서 전면 위상차 검출 방식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AF의 워블링 현상이라든가 초점이 맞는 구동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켜 주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앞에 1편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쭉 시청해 주시면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방법이 생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